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월요일입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우선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얘기 먼저 한번 해보죠. 우선 청취자분들께 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면 이 지난 4일이었어요. 이 당과 조국혁신정책원장이 이 성추행 피해자를 외면했다면서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했고, 그리고 사흘 뒤인 바로 어제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성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우선 교수님, 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래로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이런 문제는 외형적으로 외부 기관에 맡겼냐, 처벌을 어떻게 했냐. 예.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명예를 갖다가 지켜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피해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조국혁신당이 외부 기관에 맡기고 그다음에 징계를 하고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강미정 전 대변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자리에서 쫓겨났다.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희가 소위 말하면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조국 전 대표가 8월 15일 석방이 되면서 사면이 되면서 네. 강미정 전 대변인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당의 오너가 돌아왔으니까 좀 이제 우리 얘기를 들어주겠지. 그랬는데 조국 전 대표가 9월 초 좀 바쁜 거 지나고 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뒤로 미루면서 예.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예, 이 예. 당에서는 뭔가 비전을 못 찾겠구나. 이래서 이제 결국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드러난 건데 예. 결과적으로 초기에 일벌백계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를 이제는 조국 지도부 총사퇴뿐만 아니라 예. 조국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인 입지까지 흔들리는 그래요? 조국혁신당의 일대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하나하나 한번 지금 얘기 한번 더 해보죠. 아니,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처음에 이제 강미정, 지금은 전 대변인이죠. 지난주에 브리핑을 했을 때만 해도, 기자회견을 했을 때만 해도, 이 같은 당의 윤재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강미정 대변인이 일방적인 주장이라서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가 완전히 180도 선회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이 지도부가 다 총사퇴를 했다는 건. 그 네. 계기가 뭐예요? 사실은 이제 성비위의 내용이 뭔지가 외부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별것도 아니, 제 바깥에서는 어렴풋이 듣고, 이제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렇게 크게 문제 삼냐, 이런 일각의 반응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건의 본질이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월이죠. 12월 12일인가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판정이 있었고, 예.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다시 이제 구치소로 향하는 교도소로 향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노래방에서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회식을 했는데 성추행이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 알고 보니 강미정 전 대변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성추행 사건도 동일한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에 강미정 전 대변인이 총대를 메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싸운 건데 예. 이게 이제 외면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아니 대표가 감옥 간 날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러니까는 이제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예. 또 조국 전 대표를 향한 이 민심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비판 여론이 단순하게 당시에 당대표 아니었다. 당무위원회 영향을 끼칠 자리에 있지 않았다.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조국 전 대표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여론이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도 예. 못 막았다 그랬는데 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길이 진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총사퇴로도 지금은 이 사건을 무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당 전체가 이 조국 전 대표를 이제 옹호하는 기류가 많았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좀 참신해야 될 신생 정당으로서 과연 맞는가 또 이 건전한 당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 자꾸 쉴드를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신생 정당이 시스템과 어떤 내부의 기율 이런 것들이 자리 잡히지 못한 상태에서 예, 예. 사건이 벌어졌고 이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의 명예가 우선돼야 되는데 조국 당의 명예와 조국 전 대표의 명예에 흠이 가지 않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불똥이 튀니까 당이 서둘러서 사과를 했는데 네. 사과하면서조차도 조국 전 대표를 방어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다 보니 도대체 검찰 개혁은 왜 하는 거냐? 무고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작 무고한 피해자를 방치하는 꼴이 돼버리다 보니 예. 이게 지도부를 넘어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 예.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부가 총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거죠. 예. 아니 원래는 이제 당초 이제 조국 혁신당의 프로세스는 생각하고 있던 프로세스는 11월 전당대회 때 짠하고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비대위 체제에서 조국 전 대표의 등판이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까지도 이제 거론을 하셨거든요. 이거 네. 좀 대단히 좀 타격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조국 전 대표 사실은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진보 진영의 주요 그 지층을 보면은 네. 흔히 얘기하는 40, 50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지층은 어디냐? 소위 2대녀, 3대녀, 20, 30대 여성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건은 이런 20, 30대 여성들에게 조국혁신당이 이랬어? 이런 어떤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존의 호의적인 평가를 네. 다시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또 조국 전 대표가 대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여성들의 지지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예. 여기에도 타격이 생긴 거예요. 일단 당장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복귀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당 내에서 이런 위기 상황인데 조국 전 대표가 짠 하고 비대위원장 맡으면 이거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되겠냐 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미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지금 당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과연 누가 외부 인사 명망 있는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올 수 있겠냐. 어차피 똥물 뒤집어 쓴 거 조국 전 대표가 예. 모든 책임을 지고 정면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앞으로 뭐 두세 달 11월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조국 전 대표가 물론 뭐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만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지금부터 나서는 모습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전당대회 때까지 예. 어떤 관리형 비대위 이런 형태로 조금은 한 템포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 예. 또 그 사이에 피해자들을 다독이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조국 전 대표의 노력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예. 상황이기도 하죠. 만약에 교수님께서 이 조국 혁신당의 이 최고 참모진이다, 이 지도부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식의 해결책을 주실 거예요? 이 문제를 풀고 가야 되잖아요. 총사퇴하기 전에 예. 당 지도부와 조국 전 대표가 강미정 전 대변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찾아갔어야죠. 그게 우선입니다. 만시지탄이다. 예. 그럼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강미정 전 대변인부터 찾아가는 게 지금이라도? 우선이라고. 그럼요.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하고 예. 명예를 세워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감을 갖겠다. 그리고 당의 주요 정당 정책에도 이런 성비위와 관련돼서 엄벌과 향후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흔히 뭐 사회봉사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어떤 조국혁신당의 주요 당직자들 향후에 사회봉사하는 느낌으로 예. 정말로 이런 성비위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 이런 데에서 교육도 받고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예.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이 조국 혁신당 사람들이 그래요. 교수님. 근데 2차가의 논란을 받은 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 연수원장이죠. 이 사람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민주당의 튈 불똥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 또 정청래 대표가 감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징계를 하겠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뭐 일단은 지금 그 교육연수원장의 사퇴로 일단락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국 신당의 문제가 계속 오래 지속되면 네. 지속될 동안은 최강욱 전 민주교육연수원장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지율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미 사퇴한 사람을 또 징계한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예. 뭐 여성을 갖다가 암컷으로 표현하는 발언들 이런 네네. 것 때문에 짤짤이 표구도 있잖아요. 그죠? 네, 6개월 징계를 2번이나 받은 적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퇴했다고 끝날 일이냐? 이 어. 불똥을 사전에 튀는 거를 더 막기 위해서는 예. 어떤 형식으로든지 징계를 해야 된다. 어. 아마도 징계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좀 관련해서 그럼 민주당은 이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을 좀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그 엄밀하게 따지자면 뭐 전라도 지역에서 있어서 뭐 경쟁 다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이번 사건 성비위 사건 터진 거 뭐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요 최강욱 건으로 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불똥을 튀길 거 이런 것 때문에 아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잘 됐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아무리 경쟁이라고 그러더라도 예. 결국 지금의 싸움의 본질은 뭐 소위 민주 진영 내에서의 경쟁의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예. 국민의힘의 어떤 우경화 여기에 맞서서 각종 특검이나 또는 이제 내란 종식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의 어떤 그 소위 말하면은 자멸 이런 어떤 그 내부 논란은 민주당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조국 혁신당에 문제가 생기면 민주당 지지층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미지에도 결국은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 떨어졌었는데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자중해라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예. 문제 빨리 해결해라. 이런 어떤 독촉의 성격이 있지. 이걸 잘됐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뭐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교수님 그럼 이번에는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여야 대표 회동하는 얘기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 12시 이제 오찬을 겸해서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이 진행이 되는데 이후에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도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 면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교수님, 요거 짜여진 판만 보면 누가 유리하다고 보세요? 서로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해서 예. 굉장히 머리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 모습만으로 효과를 보겠죠. 지금 우리가 민생도 어렵고 예. 국익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미국 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왔는데 예. 우리 이런 거 앞으로 머리 맞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뭐 일단은 모이는 것 자체로 성공을 거뒀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뭐 소통하는 대통령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과거에 본인이 2년 동안 뭐 대통령 한 번 못 그러니까. 만났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것과 비교가 되겠죠. 예. 장동혁 대표로서도 사실은 이제 지금 굉장히 당이 위기인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리더십 이거를 갖다가 당 장악력 이걸 높여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뭔가 할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걸 갖다가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급을 맞추는 그리고 국민의힘의 단결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이뤄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오늘 아마 몇 가지 단단히 그러니까 작심을 한 발언들이 작심 발언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알려주세요. 어떤 거가 나올까요? 작심 발언? 일단은 뭐 내란 정당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예. 이거 중단해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특검법, 더 센 특검법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거 통과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협치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야당 탄압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올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민생이나 이런 개혁을 외면한다는 이미지를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거꾸로 대통령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마치 이제 여야정 국정협의체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화 협력을 하겠구나라는 어떤 이미지를 주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정부 이제 검찰 개혁을 갖다가 막고 방통위 개혁도 막고 이런 뭐 정부 조직법 이거 좀 늦추자. 그다음에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 통과될 것들을 대해서 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좀 충분히 논의하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갖다가 여야정 국정협의체라는 협치라는 명분으로 좀 지연시키고 막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거 안 받아주면은 그럼 우리 야외에서 소위 장외 투쟁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명분을 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겠죠. 예. 아니 근데 이 오늘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또 다른 볼거리 바로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악수를 청할까 악수를 할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유 대통령 위신이 있지 어떻게 악수를 안 하겠습니까? 당에서도 예. 뭐 정청래 대표가 먼저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요? 악수뿐만이 아니고요. 예. 사실은 이제 아까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카드들을 준비해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에서도 야당 대표의 존재감과 어떤 그 명분을 만들 거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 정청래 대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민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전적으로 머리를 맞대겠다.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이런 얘기 나오면 내란 종식, 검찰개혁 이거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과감하게 패싱하는 모습도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